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호구야? 왜 재수 씨 애를 당신이 돌봐준다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돌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잠깐 돌봐주는 거야. 어머님이 부탁하시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냥 거절해버릴 수 없잖아. 엄마는 그거 하면 뭐 돈이라도 준대? 왜 사람을 멋대로 부려먹고 그러냐? 우리 애 잘 기르는 것도 힘든 상황이구만. 어머님이 원래 속이 깊으신 분이잖아. 당장에야 뭐 우리한테 득 될 거 없겠지. 그래도 가족이 잘 되면 다 좋은 거라고 그러시면서 나 붙잡고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 동서가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솔직히 8년이나 공무원 시험 시도했는데 매번 떨어졌잖아.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이도 30살 넘었으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관둬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한가 몰라 재수 씨는? 원준이한테 공무원 일 힘들다는 거 들었으면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방님이 공무원 일 힘든 점이 있다고 해도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게 그나마 할만하다 싶었나 보지. 진심으로 재수 씨 도와줄 생각이야? 암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데. 어머님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움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물론 어머님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득도 없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집,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해주신 거잖아.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아니, 왜 또 그렇게까지 가냐?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렇지.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도움 주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도움 주는 것 정도야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 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라 손 덜 가기도 하고. 엄마가 착한 분인 건 맞는데, 솔직히 좀 답답한 사람이기도 하잖아. 당신까지 괜히 재수 씨한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기분이라 화나서 그랬어. 걱정하지 마. 동서랑도 이 문제로 얘기해봤는데 성격 무던한 사람이더만. 도와주는 거 고맙다고 절까지 할 기세던데 너무 미워하지 말고 서방님한테 이 문제로 괜히 화내고 그러지도 말고. 알겠지? 하여튼 엄마랑 당신이 보살이다 보살. 알겠으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꾸역꾸역 참다가 병나지 말고. 그때는 나 진짜 화날 거니까 명심이다. 알겠지? 동서 축하해. 공부하는 거 도와주기로 한 거 허락 얻었거든? 어머님이랑 내가 애 돌보는 것부터 사소한 거 신경 써줄 테니까 꼭 합격하는 거다. 알겠지? 어머머, 아주버님이 정말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이다. 저 정말 앞으로 가족들한테 잘할게요. 합격해서 꼭 보답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동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까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왔었던 거야? 네?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하세요? 아니, 어머님이 동서 애 돌보는 거 도와주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8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그런데 동서 아직까지 합격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나 미국 드라마 보는 게 취미라서 토익도 재미삼아 쳐봤는데 점수가 830점 정도 나오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내가 공부하는 거 요령 알려줄 수도 있어서. 형님,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만 8년이 넘었어요. 이만하면 어디 가서 강사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요. 형님이 서울권 대학 나오신 것도 잘 알겠고 영어 제법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 문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나는 동서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솔직히 동서가 공부하려는 거 어머님이랑 내 도움도 받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조언도 못 받아들여? 네, 못 받아들여요. 죄송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루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법이거든요. 괜히 여기서 남의 조언 한마디 더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간 수험 생활 해왔던 게 다 꼬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중간부터 도와주셨으니까 8년 내내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은 이제 막 저 좀 도와주시려는 상황이고요. 알지? 아는데 나도 도움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형님께서 도움 주시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제가 요청한 건 어디까지나 육아 한정이었어요. 저희 처음 정한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거 준수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모시면서 이런저런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제발 형님까지 보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제발. 학습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이 있다면서 거부를 하던 동서. 한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봤었던 입장이었던지라 동서의 그런 모습이 불편하기는 해도 납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서방님네에 머물며 육아를 비롯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동서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아가. 애들 아빠만 아직 살아있었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짐덩어리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래서 나이를 먹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어머님, 마음 아프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미안하다면서 재산 많이 떼어주셨잖아요. 도우미 평생 고용해도 될 돈 물려주셔 놓고서는 이렇게 눈치를 보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동서가 해야 할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거들고 계시면서 사실 맘 같아서는 첫째 쪽에 몸을 의탁하고 싶었는데 얘들이 하도 모시겠다고 난리법석을 부려서 이렇게 됐던 거잖니. 그런데 눈치도 보이고 많이 힘들구나. 너 부른 것도 꼭 일이 수월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애나 보면서 혼자 이 집안에 있기가 적적해서 그랬던 거다. 하긴 동서가 독서실이나 카페다 공부하겠다고 집 비우면 많이 심심하실 것 같긴 해요. 애가 없어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오히려 집을 비워주는 게 좋기는 하다. 똥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는 거야 대단할 것도 아닌데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말이다. 네? 동서가 트집을 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미로서 당연히 요구할 만한 것들을 말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빈 지가 꽤 됐다. 애드라비가 죽고 나니 내가 이렇게 괄시를 받는구나 싶어서 서러울 때가 많아. 그런 줄은 저도 전혀 몰랐네요, 어머님. 만약 어머님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랑 그이가 모실게요. 아서라, 내가 너희들한테 모시라고 재산 떼어준 것도 없잖니. 무슨 염치로 이 늙은 몸을 의탁한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서방님은 이런 문제 놓고도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네가 걱정해줘서 고맙긴 하다만 너무 내 걱정은 말거라. 어차피 나도 둘째 며느리가 시험 합격만 하면 이 집 뜰 거니까 시골에 조금 있는 땅 놀리느니 운동 삼아 농사라도 지을까 싶거든.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시골 가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데요. 병원 가는 것도 힘드신데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만약 앞으로 동서가 또 버릇없이 굴거나 하면 저한테 꼭 얘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힘드시면 동서 육아고 시험이고 뭐고 저랑 같이 사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마음만 받으마. 말만이라도 고맙다. 동서가 어머님께 버릇없이 굴고 눈치를 준다는 사실에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생전에 장사로 큰 돈을 버셨던 아버님이었던지라 돈이 많으셨고 어머님을 모시기로 해서 서방님 내외가 물려받은 재산도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이 일에 대해 모르고 있던 서방님마저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동서에 대한 인식은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도와주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본인이 비호감 짓을 계속 해대더라고요. 형님, 저 2박 3일 정도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어머님이랑 같이 그이랑 애 좀 잘 챙겨주세요. 2박 3일이나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대만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가서 취두부인가? 그런 것도 먹어보고 경치 구경도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동서,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수험 생활하면서 하루가 아깝다는 사람이 웬 여행이야? 형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나무꾼이 도끼만 계속 휘두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서 도끼날도 갈아줘야 나무를 계속 벨 수가 있죠. 말은 그럴듯하다만 동서가 평소 하는 말이랑 너무 다르잖아. 가족 모임이며 제사며 명절 행사는 다 빠지다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 스트레스 풀린다고? 가족끼리 모이는 거야 이래저래 불편하니까 그렇죠. 제가 합격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건 지금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서 제발 정신 좀 차려. 들어보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준비하다가 시험 어렵다고 도중에 교정직 인가로 전향했다며?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교도소 일 쉽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바꾼 것부터 동서 하는 것 보면 진지하게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가 의문이야. 서방님이 공무원 한다고 해서 동서도 공무원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주부 일을 하기가 싫어서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요. 교정직 공무원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사회와 나라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돈 쫓는 게 아니라 명예 쫓아서 일하려는 사람이 전데요. 얼마나 제가 간절한지 속을 까뒤집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럼 그 간절함 이용해서 제발 좀 붙어보자 동서, 응? 합격만 하면 어머님한테나 형님한테 다 보상할게요. 됐어요? 가족 행사 꼬박꼬박 참여할 거고 정말 잘할 거니까 제발 스트레스 좀 주지 마시라고요. 가뜩이나 빡빡한 수험 생활에 며칠만 놀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면 저 정말 미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냐고요. 어머님을 도와 자신의 공무원 수험 생활을 도와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해올 때만 하더라도 동서는 어느 정도 민망해하는 표정을 짓는 등 염치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과 함께 자신을 도와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동서가 하는 말이며 행동이며 하나하나 거슬리지 않는 게 없어서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한 건지 이해도 안 되네요. 미안하다 며느라가. 네가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관둬도 되는데 우리 딱 9년까지만 참아보면 안 되겠니? 9년이요? 어머님은 이번 연도에도 동서가 시험 불합격할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공부는 안 하고 카페며 여행이며 돌아만 다니는데 어떻게 애가 붙겠니? 애당초 내가 둘째 원준이랑 약속한 것도 9년 차까지만 도와주는 거였고 그때에는 우리 손주 지훈이도 어느 정도 자라 있을 테니 문제없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동서 도와주기로 하면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 줄 전혀 몰랐거든요. 명절 행사 죄다 빠지고 이렇게까지 탱자탱자 놀고 다니는 줄도 전혀 몰랐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이 있잖니. 본인한테 주어진 기회 제대로 못 살리고 인생 막 살다 보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니까 우리가 괜히 답답해하지 말자꾸나. 속이 답답해서 서방님한테라도
꼭 따지고 싶을 정도예요. 어머님이랑 저한테 지일 다 떠맡겨 놓고 여행을 간다는 게 무슨 정신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안 그래도 이 문제 더는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 싶어 둘째 애한테도 말해놨다. 그랬더니 애가 한숨을 내쉬면서 가뜩이나 자기도 힘든데 엄마까지 더 힘들게 하냐면서 되려 역정을 내더구나. 서방님 말씀하시는 게 영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오히려 도와줬으면 도와주지. 뭘 힘들게 했다고 그러신데요? 궁금해서 나도 추궁해봤지. 그랬더니 애가 글쎄 주식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죄다 날렸다지 뭐니?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신 거예요? 아무 주식에 묵혀만 놨어도 몇 천은 그냥 벌었을 돈을? 그것 때문에 애가 둘째 며느리한테 거의 쥐어잡히다시피 하고 사나 봐. 공무원 공부하면서 가게에 보탬되겠다고 하는데 돈 날린 입장으로서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돈 날린 게 저나 어머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서방님도 웃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나도 이 집에 더는 정을 붙이기 힘들다만 죄 없는 손주 생각해서라도 기력 있을 때 더 붙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구나. 그때까지만 나 좀 참고 도와주렴. 그럼 내가 언젠가. 아니, 일단 이건 확실하지 않은 일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얼마 뒤 어머님의 예상대로 동서는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9년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와 어머님께 약속한 9년차까지는 시험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동서의 태도에 참 기가 막혔죠. 맘 같아서는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그걸 핑계로 어머님을 힘들게 할 게 뻔했기에 참으리는 수 없이 새기면서 스스로를 다잡아야만 했는데요. 남편과 이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얘기해봐도 기다리는 수밖에 답이 없더군요. 이제는 어머님 모습도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9년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 공부한답시고 놀고만 있는 동서를 저렇게 도와주고 계시나 모르겠어. 실질적으로 도와준 건 9년 아니고 4년인가 5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뭐, 그것도 솔직히 짧은 세월은 아니긴 하지만, 서방님은 또 어떻고? 이 문제로 제일 동서한테 화내야 할 사람이 눈치나 보고 있잖아. 그게 나도 원준이한테 열받는 점이긴 해. 재수 씨가 엄마한테 눈치 준다고 해도 할 말 없긴 하겠다. 아니, 그렇다고 재산 날린 걸로 눈치 준다는 건 말이나 되고? 어머님이 준 돈 불렸어도 그건 눈치 줬을 여자야. 동서는. 나 참,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건 본인들이면서 왜 애꿎은 어머님만 힘들게 하나 몰라. 엄마가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라며. 당신 말대로라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나한테 뭐 얘기할 게 있으신 눈치긴 했어. 절대 얘기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더 캐묻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우리랑 합가하시겠다는 거 아닐까 싶네. 당신은 괜찮아? 말했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그거 다 갚을 일이 없다고. 합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지. 괜찮겠냐는 게 뭔 소리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원준이 이 자식이랑은 내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식이지 마누라 눈치만 보고 나랑 엄마 눈치는 전혀 안 보네. 괘씸하게. 더 괘씸한 건 솔직히 서방님이 아니라 동서지. 이 여우 같은 년이 그래도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가 봐. 요즘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래? 재수 씨 본인도 붙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가 봐? 9년 차까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는 말 지키실 분이라는 거 아는 거지. 하여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얌체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지한테 이득되면 쏙 빨아먹으려고 들고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뱉는다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가족들한테 잘하겠다고 했다며. 그 약속도 그럼 그냥 공수표 남발인 거 아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교정직으로 교도소 일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도 또 빼려고 들지 모르지. 나란 일 한다고 바쁘다거나 수감자 통제하다가 몸을 좀 다쳐서 쉰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기만 해봐. 내가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 버릴 테니까. 당신이 그런다고 어지간히 무서워하겠다. 애초에 엄마나 당신이나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당신이야 그렇다 쳐도 엄마는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나 볼까? 묻는다고 대답은 해주시고, 됐으니까 당신이라도 거기서 적당히 핑계를 대든지 화를 내든지 해서 관둬. 얻을 거 하나 없는데 못하러 당신이 거기 남아있어. 말했잖아.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나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한 거. 이제 겨우 1년 남짓 어머님 거둔 것뿐인데 기왕 하는 거 5기로라도 좀 더 있어 보려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인지 나도 꼭 알아야겠어. 남편에게 제 심정을 토로한 이후의 날로부터 저는 어머님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동서의 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전에 없이 표정이 밝으셨는데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티를 내도 말씀해 주시지 않던 어머님. 어느 날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는데요. 시골에 있는 땅이 토지 수용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다 정리하면 대충 7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늙은 몸으로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쓰겠니? 네가 나 도와준 것도 고맙고 해서 첫째랑 너한테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세상에, 그 큰 돈을 다 저희 주시겠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집 받은 걸로도 충분한데 그만한 재산을 저희가 어디 쓰겠어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생각해보거라. 내가 몸 둘째 집에 의탁한다고 줬던 돈이 거의 그 정도다. 그거 생각하면 너희가 이만한 돈 받을 자격 절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너희랑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면 1억 정도만 남기고 너희 줄 수도 있고. 아이고, 어머님.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렇죠. 어머님이 고생하는 거 알고 진즉에 모셨어야 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눈치 보고 있다는 거 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니. 몰랐었던 일로 책 잡을 만큼 깐깐한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재산을 여기 물려주면 좋겠니? 지 엄마가 눈치 보고 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둘째며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시험이 부려먹기만 하는 둘째 며느리며 얘들은 싫구나. 그럴 자격도 없는 것들이고. 그럼 서방님이랑 동서한테는 언제쯤 얘기하실 생각이세요?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다만 둘째 며느리가 시험마저 치르고 난 시점이 좋지 않을까 싶구나. 사실 내가 이 집안에 돈 물려주고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니? 그런데 토지 수용 얘기 듣게 되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애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겠다 싶더구나. 혹시 얼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려다가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한 게 토지 수용 건이셨어요? 그래, 너무 기뻐서 너한테 바로 말을 할까 했었는데 그때는 확실치 않아서 말을 못했단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둘째 며느리가 합격해 놓고도 아예 이대로의 인간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지가 뼈저리게 후회를 할 테니까 말이다. 이 집에서 어머님 웃으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웃음이 많은 사람이잖니.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테니까 미리 적응해 두거라. 토지 수용으로 인해 많은 돈이 생기신 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복수해 줄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가 합격을 하고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솔직히 걱정되지는 않았던 것이
시험을 치르는 날까지도 동서는 변함이 없이 비호감인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어머님을 계속 부려먹고 가족 행사에 아무렇지 않게 빠지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공부를 해온 세월이 있던 덕분인지 교정직 공무원 9급의 시험에서 동서는 마침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사실을 알게 되어 뛸 듯이 기뻐하던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와 저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이것들한테 더 실망할 일이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예상이 틀릴 줄은 몰랐구나. 당장이라도 짐 싸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어머님. 애랑 남편한테도 미리 사정 설명해 놨거든요. 짐이야 뭐 늙은 몸이니 챙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긴 하다만 너랑 첫째한테 입단속 좀 부탁해도 되겠니? 입단속을요? 동서랑 서방님한테 말씀 안 하시려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그런다. 다가오는 애들아비 제사 때 말이다. 그때 꼭 참여하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애가 싫어하는 눈치지 않았니? 맞아요. 별일 없으면 참여하겠다는 것부터가 별일 있을 거고 제사 때 딴 거 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둘 다 잘 알잖아요. 그때도 얘들이 참여 안 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이지 내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럼 어머님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고 적당히 어머님 속 풀리실 때까지 할 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지. 재산이니 뭐니 헛소리 할 때 내가 쏘아붙일 말들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정 내가 힘들면 네가 대신해서라도 욕해주면 될 일이니 걱정 말거라. 얼마 뒤 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꼭 참여하겠다던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동서, 제사 준비하기로 한 거 잊었어? 장 봐온다면서 왜 안 와? 어머님도 빨리 오라고 성화신데. 아이고, 어떡하죠, 형님? 제가 수감자들이랑 좀 다툼이 있어서 몸살이 나서요. 어머님한테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부만 좀 전해주세요. 일이 대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번에도 또 빠지는 거야? 어머님이 형님네로 가게 되시니까 애 돌보는 거며 집안일이며 죄다 제 몫이 됐잖아요. 업무 배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시죠? 어머님 있을 때는 눈치 주던 게 동서였던 거 잊었어? 이제 와서 어머님 없다고 더 불편해졌다고 말하는 거 좀 많이 뻔뻔하지 않나? 그리고 애당초 어머님이 동서 일 도와주는 가정부라도 돼?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지? 그따위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네. 어쨌거나 저는 형님한테 사정 설명드렸어요. 저는 나란 일 하느라 바쁘니깐 그딴 건 시간 남아도는 형님이 하세요. 진심이야, 동서? 이번에도 또 어머님 실망시키겠다고? 네. 어머님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형님도 다 실망시킬 건데요. 그래서 뭐 어쩌실 건데요? 그래. 동서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쩔 건데?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제발 동서가 합격해놓고도 뻔뻔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얘기들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정말 동서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토지 수용? 뭔 말인데요, 이게? 보이는 그대로야. 공문서 자주 보는 사람이 독해력이 왜 그렇게 떨어져? 뭔 말인지는 아는데 황당해서 그러죠. 7억을 왜 형님이 다 챙긴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어머님 모신 건 저예요. 저라고요.
그래. 어머님한테 와서도 한번 그 얘기해보라고. 나란 일 때문에 바빠서 제사 준비도 힘든 동서가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어머님을 무슨 말로 꼬드긴 거예요? 이 문제 지금 당장 따지러 갈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어요? 동서는 화가 잔뜩 나서는 서방님과 함께 제사를 준비하는 곳에 찾아와 어머님께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 말고 동서와 서방님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그것만으로도 화가 안 풀리시는지 제사상에 놓으려던 과일을 얼굴에 집어던지셨습니다. 놀란 서방님과 동서에게 어머님은 자식돌이, 며느리 도리도 못한 것들이 재산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냐며 난생 처음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는데요. 서슬이 시퍼렇게 화내시는 모습에 놀란 동서와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달아나게 되는 걸로 사건이 일단락되니 통쾌한 기분이었죠. 더 쌤통인 것은 9급으로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힘들었는지 동서가 우울증을 호소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중에 따로 서방님을 혼낸 남편에게 들은 얘기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니 많이 아주 난리도 아닌 상황까지 되었다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시험을 핑계로 저와 시어머니를 부려먹은 데다가 남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양 누려온 동서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지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